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누군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미워지고, 누군가는 분명 계산적인데도 자꾸 끌립니다. 이게 바로 관계의 심리전입니다. 현실에서 인간관계는 선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웃어도 속은 계산으로 움직이고, 겉으로 배려해도 마음속엔 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상처받는 이유는 진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심리를 몰라서입니다. 착하다고 이기는 세상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눈치보다 빠른 판단, 감정보다 흐름을 읽는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조용한 전쟁터입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침묵의 타이밍까지 모두 심리전의 신호입니다. 진짜 이기는 사람은 크게 화내지도 크게 웃지도 않습니다. 그저 상황을 읽고 흐름을 바꾸며 상대의 마음을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고 멀어지지 않고도 우위를 점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심리로 관계를 이끄는 사람들, 그들이 현실 속 승자입니다. 오늘 별빛 철학에서는 현실 속 관계에서 이기는 사람들의 심리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타인을 조종하는 법이 아닙니다. 상처받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주도하는 지혜입니다. 지금부터 사람을 보는 눈을 바꾸는 심리 철학의 문을 열겠습니다. 일부 감정을 움직이는 법을 아는 사람. 사람을 이기려는 사람은 결국 감정해진다. 하지만 사람의 감정을 다루는 사람은 언제나 관계를 이긴다. 세상은 논리보다 심리로 움직인다. 이유가 옳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가 기분이 좋을 때 일이 풀린다. 이 단순한 진실을 아는 사람이 관계를 주도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말을 바꾸려 하고 이기는 사람은 기분을 바꾼다. 그 차이를 알면 관계가 훨씬 쉬워진다. 회사에서도 가족 사이에서도 이긴 사람은 결국 공감의 타이밍을 아는 사람이었다. 누군가 화가 났을 때 그럴 일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관계를 망치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한마디 건넨 사람은 관계를 지킨다. 사람은 이성으로 움직이는 듯하지만 결국 감정의 생물이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은 논리보다 타이밍을 본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하고 언제 웃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이건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삶의 관찰로 만들어진 기술이다. 살다 보면 상대가 옳고 그름보다 기분을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다. 이때 현명한 사람은 이길 말보다 풀릴 말을 선택한다. 감정은 논리로 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의 감정선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조용히 방향을 바꾼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심리의 기술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설득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있다. 감정을 움직이는 자가 대화의 주인이다. 그 말처럼 진짜 강한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상황의 온도를 낮춘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다툼에서 누군가 분노를 터뜨렸을 때 당신이 틀렸어가 아니라 그 말에 상처가 있었구나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그 한마디가 관계의 방향을 바꾼다. 감정을 다루는 사람은 이기는 게 아니라 관계를 설계한다. 그들은 타인의 마음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조율한다. 강하게 맞서지 않아도 결국 상대가 자신을 따르게 만든다. 노년의 지혜란 결국 사람을 바꾸려는 힘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다. 누가 화가 났는지, 누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누가 외로워서 말이 많아졌는지를 아는 눈. 그 눈을 가진 사람은 굳이 설득하지 않아도 된다. 상대가 스스로 마음을 연다. 그게 바로 감정을 움직이는 사람의 힘이다. 이 사람들은 늘 공기의 흐름을 먼저 읽는다. 대화가 어색해질 때 말을 던지는 대신 미소로 분위기를 바꾸고 상대가 방어적으로 굳어질 때 살짝 눈길을 피하며 긴장을 풀어준다. 그 작은 제스처들이 상대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바꾼다. 결국 인간관계의 본질은 말이 아니라 온도다. 이기는 사람은 말로 이기지 않는다. 상대의 감정을 안정시키고 그 감정이 흘러가는 방향을 자신 쪽으로 돌린다. 그래서 그들은 늘 여유롭다. 화가 나도 먼저 움직이지 않고 상대가 말할 때 끝까지 듣는다. 그 침묵 속에서 이미 상황을 계산하고 있다.
그들은 싸움의 승자가 아니라 분위기의 주인이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건 결국 마음의 온도를 조절하는 일이다. 이건 단순히 인간관계의 기술이 아니라 인생을 평온하게 만드는 지혜다. 감정을 움직이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다스리고 인간관계를 다스리는 사람은 결국 인생을 다스린다. 2부. 말보다 패턴을 기억하는 사람.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습관은 절대 거짓말을 못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른 이의 감정보다 행동을 봅니다. 말은 그때그때 달라지지만 행동은 일정한 리듬을 가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 리듬을 기억해 두었다가 판단했습니다. 처음엔 친절했지만 조금만 불리해지면 말을 바꾸는 사람, 늘 미안하다 하면서 다음엔 똑같이 실수하는 사람, 그건 성격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사람의 반복된 습관을 관찰합니다. 3번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본심입니다. 시니어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젊을 땐 사람의 말에 감동했지만 살다 보니 결국 남는 건 그 사람이 해온 행동뿐이더군요.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숨기지만 행동의 반복은 결코 속일 수 없다. 이 말을 이해하는 순간 관계는 훨씬 단순해집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매번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선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진심의 증거입니다. 사람을 볼 때 그가 지금 나에게 어떻게 말하는지가 아니라 늘 어떤 방식으로 행동했는지를 보세요. 그 기록이 그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이들은 감정을 쌓지 않습니다. 왜 저럴까 하고 넘어가기보다 그 행동이 주는 신호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패턴을 기억하는 사람은 관계에 쉽게 기대지 않습니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 서서 상대의 변화를 차분히 관찰합니다. 이건 냉정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현명한 방어 기술입니다. 그들은 상대의 말보다 그 말 이후에 따라오는 행동을 봅니다. 괜찮아라며 돌아선 사람의 뒷모습, 도와줄게라며 사라진 연락, 그 순간이 바로 진심의 패턴입니다. 말은 하루면 바뀌지만 패턴은 인생 전체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감정보다 기록으로 사람을 기억합니다. 감정으로는 후회가 남고 기록으로는 통찰이 남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용서하지만 3번의 반복은 배웁니다. 이건 사람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현실적으로 보는 법입니다. 그게 관계의 첫 번째 방어선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 하지 말고 그가 반복해온 행동을 보세요. 그게 그 사람의 심리이자 당신의 다음 선택을 알려주는 지도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사람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쌓여서 지혜가 되고 통찰이 됩니다. 결국 말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반복된 행동 속에 있는 진심의 패턴을 읽는 일입니다. 그걸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실속 관계의 진짜 승자입니다. 3부. 감정에 덫에 걸리지 않는 사람.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은 항상 감정이 앞설 때입니다. 말 한마디에 울컥하고 그 한마디가 평생의 인연을 끊습니다. 화가 나면 이기고 싶어지고 억울하면 말로 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때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싸우지 않는 대신 상황을 먼저 읽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을까? 그 말 속에 두려움은 없을까?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감정의 밑면을 살핍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분노는 짧은 광기다. 그 한순간을 견디는 자가 승자다. 이 말처럼 진짜 강한 사람은 화를 참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화를 낼 때 같이 목소리를 높이면 감정의 덫에 빠집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상대는 스스로 에너지를 잃습니다. 이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주도권을 되찾습니다. 감정이 폭발하는 그 순간 말보다 침묵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시니어분들도 아실 겁니다. 가족과의 다툼, 친구와의 오해,
그 모든 문제는 이기려는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감정에 덫에 빠진 사람은 옳고 그름보다 누가 더 크게 말했는가로 싸웁니다. 그러나 감정의 덫을 피한 사람은 이 관계를 어떻게 살릴까를 봅니다. 그들은 한 발짝의 여유를 압니다. 바로 지금이 아니라 조금 있다 말하면 되는 순간을 압니다. 그 한순간의 멈춤이 오랜 인연을 지켜줍니다. 감정은 불입니다. 작은 불씨를 바로 끄면 따뜻하지만 키우면 결국 자신을 태웁니다. 이들은 불을 키우지 않습니다. 필요할 땐 꺼내고 불필요할 땐 꺼버립니다. 이들은 냉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되 그 마음의 파도에 올라타지 않습니다. 대화 중 상대가 목소리를 높일 때 이들은 오히려 낮춥니다. 말을 쏟아내는 대신 표정을 읽고 공기를 바꿉니다. 그 침착함이 곧 영향력입니다. 감정의 덫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상황을 통제합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건 결국 흐름을 조절하는 일입니다. 감정을 제어하는 사람은 상대를 설득하지 않아도 상황이 저절로 자신 쪽으로 기울게 만듭니다. 삶이 길어질수록 알게 됩니다. 말보다 침착함이 더 강력한 무기라는 걸 그 한순간을 넘긴 사람만이 관계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숨기지 않되 감정에 머물지 않습니다. 느끼되 휘둘리지 않고 분노하되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번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이해할 때다. 그 한마디로 마음이 잠시 멈추면 관계의 불길은 꺼지고 대화의 길이 다시 열립니다. 결국 감정을 다스린 자가 이긴다. 그들은 싸움이 아닌 평화를 전략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4부. 심리적 거리를 계산하는 사람.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가까움과 멀어짐의 경계가 항상 흐릿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침범이 되고 너무 멀면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은 거리의 기술을 압니다. 그들은 감정이 아니라 온도로 관계를 조절합니다. 따뜻하되 뜨겁지 않고 가깝되 붙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잘해줬는데 부담스럽단 말, 도와줬는데 간섭이라는 말. 그건 마음이 아니라 거리의 오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계산합니다. 상대가 다가오면 한 걸음 물러서고 거리를 두면 살짝 다가갑니다. 항상 관계의 중간 지점을 지킵니다. 그들은 마음을 숨기지 않지만 마음을 끝까지 내주지도 않습니다. 이건 차가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기에 이긴다. 흐르되 자리를 지킨다. 그 말처럼 현명한 사람은 상대의 흐름에 맞춰 움직이되 자신의 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이들은 관계를 흘러가게 두되 방향은 자신이 잡습니다. 가끔은 연락을 늦추고 가끔은 대화를 멈춥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온도를 다시 맞춥니다. 너무 자주 만나면 감정이 닳고 너무 오래 침묵하면 정이 식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남의 간격을 조절합니다. 이건 계산이 아닙니다. 사람은 거리가 있을 때 그리움이 생기고 그리움이 있을 때 관계가 오래갑니다. 가까워질수록 함께 있음보다 공간을 줍니다. 상대가 숨 쉴 틈을 만들어줍니다. 그 여백이 바로 존중입니다. 반대로 멀어졌다고 붙잡지 않습니다. 흐름이 식은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면 상처만 남습니다. 이들은 관계를 소유가 아닌 유지로 봅니다. 누군가 멀어지면 내가 할 만큼 했다. 그 한마디로 마음을 덮습니다. 감정적 거리는 측정기로 재는 게 아닙니다. 느낌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눈빛, 말투, 답장의 속도, 그 모든 것이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결국 관계를 지속시킵니다. 이들은 밀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의 속도를 존중할 뿐입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대화가 되고 침묵이 관심이 됩니다. 가까이 다가오려는 사람에겐 경계를 세우고 멀어지려는 사람에겐 문을 살짝 열어둡니다. 그들이 가진 건 타이밍의 감각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흐름을 보고 즉흥이 아니라 간격을 계산합니다.
이건 단순한 인간관계의 기술이 아니라 인생을 평온하게 만드는 심리적 균형의 철학입니다. 거리를 지키는 사람은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 절제와 여백 속에서 관계는 오래 숨쉽니다. 5부. 선을 그을 줄 아는 사람. 모든 관계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이 흐려지는 순간 존중도 함께 무너집니다. 착한 사람은 관계를 넓히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관계를 지킵니다. 그들은 사랑보다 경계의 가치를 압니다. 이기는 사람은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압니다. 좋은 관계일수록 적당한 거리를 둡니다. 그들은 다투지 않고도 단호합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한마디를 말할 줄 압니다. 그 말이 관계를 살립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마음을 얻으려다 자기 마음을 잃지 말라. 그 한 구절 속에 모든 인간관계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하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착하기만 한 사람은 결국 이용당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상대가 불편해할지라도 자신의 선을 지킵니다. 그건 냉정이 아니라 자존의 표시입니다. 그들은 좋은 사람보다 존중받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거절해야 할 때는 거절하고 도와야 할 때만 손을 내밉니다. 그 경계가 분명한 사람은 관계에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있어도 스스로를 잃지 않습니다. 이건 계산이 아니라 삶의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 관계는 경계 위에서 자랍니다. 선을 긋는 순간 상대는 당신을 다시 봅니다. 저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지만 함부로 할 수는 없어. 이 인식이 바로 진짜 신뢰의 시작입니다. 선을 그을 줄 아는 사람은 누군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상대의 부탁이 무겁게 다가와도 이번엔 어렵겠어요. 그렇게 말할 용기를 냅니다. 그 용기가 자신을 지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면 타인도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관계의 끝은 항상 거리의 붕괴에서 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선을 긋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관계를 오래 지키고 싶기 때문에 한계를 명확히 합니다. 선을 그은다는 건 닿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 선이 있어야 감정이 넘치지 않고 관계가 오래 숨쉽니다. 진짜 심리 전략은 사람을 얻는 법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는 법입니다. 관계의 승자는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이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평화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말없이 단단하고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 속 관계에서 이기는 사람들의 마지막 심리 전략입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또 사람 덕분에 살아갑니다. 관계는 늘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단순한 진리가 있습니다. 결국 오래가는 사람은 이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고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 그가 현실 속 관계의 진짜 승자입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당신의 기준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기준이 있을 때 누구와 만나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기술은 결국 마음의 기술입니다. 선의는 지키되 자존은 잃지 않고 가까움 속에서도 여백을 남기는 것. 그게 바로 이기는 사람의 심리 전략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닫혀 있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를 지키고 있었는가? 그 답을 찾는 순간 당신의 관계는 새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은 누군가를 이기는 법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세상 어떤 관계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별빛 철학은 늘 당신의 곁에서 마음을 단단히 세워주는 따뜻한 별빛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으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별빛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